미군 드론 헬파이어 미사일, 정체불명의 표적이 바다 위에 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고 명중은 확실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물체는 정확히 맞았지만 폭발하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경로를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움직입니다. 이건 사이언스 픽션 영화나 아마추어 인터넷 영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미국 의회에서 의원, 기자 등 앞에서 공개 상영됐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기존 기술이나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것은 놀랍고 정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 전에 채널 구독하시고 응원해 주시면 다음 에피소드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워싱턴에서 최근 몇 년간 가장 논의된 공개 청문회 중 하나가 UAP에 집중해 열렸습니다. 미확인 비행 현상, 즉 우리가 수십 년간 UFO라 불렀던 것들입니다. 이 청문회는 연방기밀해제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공화당 하원의원 안나 파울리나 루나가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분명합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더 많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마침내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나 명성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증언 청취뿐 아니라 시각적 증거를 직접 다뤘습니다. 가득 찬 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기자, 카메라의 시선 아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상과학이라 여겨졌던 것이 공개됐습니다. 군사용 드론의 열화상 센서에서 촬영된 공식 영상, 인터넷에 유출된 파일도 아니고 익명의 문서도 아닌 의회 회의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영상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모두를 놀라게 한 그 영상은 2024년 10월 30일 예멘 해안 앞바다에서 촬영됐습니다. 그곳은 매우 민감한 해역으로 밀수, 군사작전, 전략적 이익이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미국의 드론과 해군 함정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날 MQ-9 리퍼 드론 센스가 신호 없는 빛나는 구체를 받아 위에서 포착했습니다. 트랜스폰더, 신원 확인 없이. 군사 용어로는 영공 침해입니다. 이런 경우의 프로토콜은 엄격합니다. 먼저 물체를 식별하려 시도하고 그 다음 분류합니다. 응답하지 않거나 출처를 알 수 없으면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그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지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MQ-9 드론은 장갑 차량을 관통하고 치명적인 무기를 파괴하도록 설계된 에어 투 그라운드 미사일 114 헬파이어 미사일 중 하나를 장착했습니다. 시속 약 1600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고 충돌 직후 열 자국이 보입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물체가 정면으로 맞았는데도 폭발하거나 떨어지거나 방향을 바꾸지 않고 아무 일도 없던 듯이 계속 자신의 경로를 갑니다. 이 장면만으로 이미 모든 군사 논리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에서는 충돌 직후 몇 초간 영상은 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미사일이 물체에 명중하고 일부 파편이 떨어져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폭발에서 기대할 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 파편들이 떨어지거나 흩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파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본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주된 물체와 같은 궤적을 따라갑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영상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들을 가장 충격에 빠뜨리는 부분입니다. 고체 물체가 그 속도로 미사일에 맞으면 물리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체가 폭발해 산산조각 나거나 버티면 궤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경우 두 가지 모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체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 움직였고 파편들 역시 마치 여전히 그 물체의 일부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여기서 기술적 분석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물질도 모르고 파편의 행동도 물리 법칙을 어기는 듯합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이 시속 1600km로 목표물을 정면 타격했지만 목표물을 파괴하거나 멈추게, 느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가능성만 남습니다. 첫째, 영상이 조작되었거나 가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나 이름 없는 블로거가 퍼뜨린 것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미국 의회 공식 석상에서 공개됐습니다. 이것이 정말 조작된 거라면 최고 수준의 공식 기관에서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더 불안해집니다. 조작 영상을 국회의원과 기자들에게 보여주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큰 사기를 꾸미는데 누가 이익을 얻을까요? 여기엔 역설이 있습니다. 영상 진위를 믿는 이를 음모론자라 비난하는 사람이 영상이 조작됐다고 생각하면 더 큰 음모를 인정하는 셈이죠. 우리 모두 모르는 객관적 수단으로 진행된 국가적 음모입니다. 두 번째는 영상이 진짜일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실제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미사일에 맞았지만 계속 비행하는 물체와 본체에 끌리는 파편들이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지구의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첫 번째 가설은 가장 단순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비밀 기술일 수 있지만 설득력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한 나라가 자국의 시제품을 격추하라고 명령하겠습니까? 수십억이 들어간 항공기를 의회가 지켜보는 앞에서 미사일로 파괴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정말로 미국의 기술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 기술이 전장에 배치된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지정학적 균형을 바꿀 수 있는 무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가능성을 제외하면 러시아나 중국 같은 적대 강대국에 속할 가능성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또 다른 모순이 있습니다. 미국이 통제하는 영공을 미확인 물체가 통과한다는 것은 전쟁 선포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미 이런 긴장된 시기에 어떤 강대국도 사태 확산을 감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정말로 그런 미사일을 직접 맞아도 견딜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 나라가 모든 방어를 무력화할 절대적 우위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이점이 숨겨져 있을 리가 없고 이미 공개되고 사용되었으며 자랑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가설들이 더 불안한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그 물체는 행동상 지각 있는 존재가 조종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공격을 피하려 하지도 않고 속도를 내지도 않으며 방향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마치 프로그래밍된 것처럼 자신의 경로만을 따라가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경 쓰지 않는 듯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고 하늘을 순찰하는 첨단 정찰 드론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지상 드론도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석가들은 우리 문명과는 다른 기술, 즉 가장 급진적인 가설을 지지합니다. 외부 지능에 의해 보내진 탐사선이 우리 공격조차 신경 쓰지 않고 관찰하고 기록하며 자신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른 사람,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이 정말로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정말로 그 버튼을 누른 사람이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지 몰랐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2024년 10월 30일의 그 사건은 섬뜩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 드론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채로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향해 발포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불편한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런 비슷한 물체를 격추하려고 시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비슷한 사건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967년 몬태나주 맘스트롬 기지에서 여러 목격자가 동일한 장면을 증언했습니다. 밝게 빛나는 물체들이 핵 미사일 사일로 위에 떠 있었고 동시에 10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비활성화된 것처럼 일제히 꺼졌습니다. 1년 후인 1968년 민옷 기지에서 또 다른 미확인 비행 물체 목격이 있었고 레이더에 포착된 미확인 비행 물체를 요격하기 위해 전투기가 출격했으며 다시 한번 군사 시스템이 갑자기 무력화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76년 이란에서 발생했습니다. 두 대의 F-4 전투기가 테헤란 상공의 밝은 물체를 쫓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조종사들이 그 물체의 미사일을 조준하자 기내 시스템이 즉시 꺼졌다가 물체가 멀어지자 다시 정상 작동했습니다.
이것들은 해결책이 아니라 전설입니다. 로버트 살라스 등 전직 장교들은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문서화됐다고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알 수 없는 물체들이 핵시설 위를 비행하며 발사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전례를 볼 때 2024년 그 영상은 그리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아마 즉흥 행동이 아니었고 발포 명령도 이미 본 시나리오의 일부였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고 무기 취약성을 드러내는 존재에 대응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미지의 무언가를 마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2024년 10월 30일 사건은 여전히 이례적입니다. 미확인 물체를 향해 발사된 미국 미사일은 아무 일 없이 계속 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의회에서 공개됐으며 전문가와 군 관계자, 언론인들이 논의했습니다. 이것이 미지의 기술이든 고도의 조작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우리의 확신을 뒤흔들고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언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연이은 발표, 정보 유출, 증언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실수나 명성을 얻으려는 허풍쟁이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반쪽짜리 진실들 속에 혼란 뒤에 어떤 계획이 숨어 있다고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대중을 더 큰 무언가에 천천히 준비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 현상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증언, 너무 많은 공식 문서, 너무 많은 레이더와 군사적 확인이 있어서 이것을 단순한 집단적인 착각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의 기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왔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숨겨진 기술에 대한 가설들은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대신 점점 지우기 힘든 생각이 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현실 경계에서 누군가가 활동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지만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수, 즉 아는 사람들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참여가 저희의 작업을 응원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모두 감사합니다.